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그 분야로 진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또한 참 많은데요. 특히 영화나 연극, 또 광고, 방송 등을 통해서 수많은 스타가 배출되고 또 수준 높은 콘텐츠가 생기면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직업으로 분장사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장사를 조물주 같은 직업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한인으로선 유일하게 캐나다 영화, TV 전문가, 또 기술자들의 노조인 네이벳 700 유니포 소속 분장팀 멤버인 데니엘 리, 이성민 씨를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분장사로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지금 카나다에서 네. 특수 분장,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텔레비전 드라마, 여기서는 TV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연극, 무대, 그다음에 광고 등에서 분장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일반인,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분장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고 생소하거든요. 근데 분장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보통 분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패션, 글래머 또는 네. 뷰티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그 뷰티라든가 패션 분장사 분들은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잡지 촬영이라든가 네. 또는 뭐 웨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보통 레드 카펫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 보면은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일을 하십니다. 맞아요.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고 뭐 잡지 촬영, 뭐 패션쇼 같은 데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영화, 방송인데 이런 쪽은 광고도 많이 하시고요.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장편이라든가 단편 영화 또는 이제 주로 이제 한국 분들 얘기하시는 텔레비전 드라마 네.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게 이쪽 방송, 영화 분장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연극 무대인데 말 그대로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연극이라든가 무대, 오페라라든가 또는 뮤지컬 쪽에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특수 분장인데 여기서는 Special Makeup Effects 또는 Prosthetic Makeup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 분장은 보통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합니다. 패션 네. 쪽에서도 특수 분장을 하거든요. 특수 분장이라는 자체가 보통 그런 입체적인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삼차적인 그런 어떤 인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작게는 시체부터 뭐 우리가 보통 하는 귀신이라든가 괴물, 뭐 한국 분들 잘 아시는 좀비라든가 이런 맞아요. 분장까지 가는 것이 특수 네. 분장. 그래서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상당히 다양한데요. 뭐 네 가지 정도나 될 정도면.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보통 뭐 분장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면은 좀 모르겠어요. 그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이렇게 얼핏 뵙기는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로 남자답게 생기셨는데 이쪽 일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 멀티미디어 그 그래픽 네. 웹 디자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소속돼 있던 회사에서 영화 제작을 하는 회사에서 첨부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잠시 알게 됐던 스튜디오 매니저를 통해서 그 단역이죠. 이런 스턴트 쪽에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요? 예. 팔타임입니다. 네. 근데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무래도 스턴트니까 다치거나 뭐 죽는 역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때 거기서 특수 분장을 하는 이제 분장사들이 와서 저한테 분장을 해주는 걸 보고 이거 같은 미술인데 이런 쪽도 있구나. 이게 보통 우리가 미술할 때 캔버스가 네. 저는 그때는 모니터를 캔버스로 했는데 이쪽 직업은 캔버스가 이제 모델이라든가 배우한테 쓰고 네. 작업실 자체가 촬영장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적인 그런 어떤 점에 이렇게 매력을 느껴서 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쪽으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도전하기도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면 사실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뭐 교육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훈련?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너무 생소한 잡이라서 네. 뭐 하고 싶은 욕망을 떠나서 제 나름대로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한 1년 정도를 제가 조사를 저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컴플렉션이라는 학교를 가게 됐고 네. 사실 제가 학교를 지원한 것도 특수분장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특수분장이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과정은 헤어스타일링이라든가 그리고 또 뷰티 메이크업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연극 무대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 영화 쪽 공부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이수를 하는 게 특수 분장입니다. 네, 그 결국은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루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뭐 직업이라고 할까요? 중간에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예. 결정이 주변에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어떠셨나요? 뭐 처음에 아무래도 생소한 잡이다 보니까 이 옮겼을 때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게 참 사실 제일 컸던 게 경제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립학교다 보니까 너무 비쌌습니다. 그때 6개월 조금 넘게 제가 한 2만 5천 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와, 2001년도 그때? 예. 와. 그리고 근데 뭐 한국 분들 얘기하는 그 선배가 없다 보니까 이쪽에 제가 이렇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듣는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네. 생소하다 보니까 동양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게 힘든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과 주위에서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이 남자가 분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설득시키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네, 아까 얼핏 말씀으로 뭐 한 2001년부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종류를 시작하시면 지금 2016년이니까 벌써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예. 그러면 뭐 그 15년 동안 참 많은 작품들을 하셨겠지만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본인이 꼽을 만한 대표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 작품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15년 넘게 한 크고 작은 한 60편 정도의 작품에 제가 작품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품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는데 기억나는 작품들이라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좀 외지에 가서 했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이제 첫 번째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때 이제 헐트레인이라는 이 북미에 몇 없는 공룡을 이렇게 네. 만드는 유명한 공룡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분 그래요? 밑에서 네. 그 일을 하면서 공룡을 만들러 미국 테너시 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 피진 폴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공룡 박물관에서 공룡을 한 게 참 기억이 나고요. 네. 공룡을 만드는 걸 거기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 토요타 에코 차 처음 나왔을 네. 때 자동차요. 그 차가 네. 처음 카나다에 출시됐을 때 제가 그 광고를 찍었습니다. 광고를 만드는데 저의 분야는 그 토요타 에코 광고에서 킹콩 우리가 소개하는 네. 킹콩의 이제 손과 발을 만드는 부분에 네, 지금 사진에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네요. 예. 네, 이거군요. 손과 발을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기억나는 건 그때 겨울에 혼자 제가 동물원에 가서 그거를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고릴라 앞에서 그 스케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요? 예.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한 어떻게 보면 큰 작품인데 네. 그 이제 좀비가 나오는 영화죠. 좀비. 예. Dawn of the Dead이라는 이 리메이크한 건데 그 영화를 하면서 정말 유명한 분장사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 영화를 디자인을 하신 분이 또 오스카를 2번씩이나 받으신 유명한 데이브 앤더슨이라는 그러세요. 그분들 통해서 카나다의 정말 유명한 많은 분장사들과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실력도 늘고 거기서 오게 돼서 그 네. 영화도 기억이 나고요. 그러고 나서 온 게 이제 뭐 첫 전쟁 영화죠. 아메리칸 솔저라는 것도 네. 고생하면서 만든 거. 그리고 또 그 영화를 만든 큰 회사 그 피스알치에서 했던 그런 공포 영화 시리즈를 한 2년 정도를 2, 3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20편 정도를 찍었는데 그러면서 유명해진 거. 네. 그리고 많이 배운 거.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wolves라는 그 늑대 인간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디자인하신 분도 또 wolfman이라는 걸 오스카를 받으신 분이세요. 네, 유명하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텔레비전 영화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로는 뭐 늑대 인간을 그 소재로 한 네. 비른이라는 텔레비전 시리즈도 있고 또 슈퍼내추럴한 그런 러스걸이라는 쇼도 기억이 나고요. 네. 얼마 전에 종료한 그런 레메디라는 그런 메디컬 드라마, 네. 메디컬 그런 어떤 의학 그 텔레비전 시리즈들이 네. 그런 네.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네요. 너무 많은 작품들을 하셨으니까. 뭐 제가 조금 중간중간 아는 작품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보면 이게 작품 뒤에 보면 좀 무서운 건데 이게 소품들이 되게 많아요. 소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뭐 디스플레이 작품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이게 다 아마 특수 분장에 쓰였던 그런 소품들 같은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보니까 네. 참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특수분장의 프로스테릭이라는 게 어떻게 네. 보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소품인데 저희가 만들 때 아까도 잠시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그런 입체적인 그런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삼차적인 그런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장식용. 장식용은 그냥 둘 수도 있는 거고 네. 또는 배우가 들고 하는 그런 소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배우한테 저희가 직접 붙이는 그런 붙여서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소품용인데 네. 장식용, 저희끼리 메이크오버도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아트 디파트먼트에서 가끔 이런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네. 이런 거는 그 장면에서 뒤에다 배치하는 그런 소품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런 머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배우들이 직접 들고 쓰는 그런 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료한 그 레멜이라는 쇼에서 했던 그런 재료들인데 그래요? 실제로? 이런 소품을 만드는 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모니터에 어떻게 카메라에 이렇게 비춰지느냐 어떻게 네. 우리가 보여질 거냐에 따라서 재료도 결정이 되고 시간이라든가 가격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네 가지 종류의 재료들을 주로 저희들이 요새 쓰고 있습니다. 많이 네. 쓰는 게 그러니까 레이텍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레이텍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이제 한국 분들은 라텍스 그게 같은 그쵸. 거. 네, 그래요. 라텍스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이는 이 실리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드는 게 이게 사실 만들기가 좀 복잡한데 비싸고 하지만 사람 그 스킨하고 텍스처 그러니까 사람 스킨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씁니다. 실제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건 다리에 레메리에서 보면은 이제 다리에 이제 상처를 입은 건데 네네. 직접 저희가 그 털이라고 그러죠. 다리 털도 네. 심고 되게 정교한데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면에서 보면은 그 배우가 네. 상처를 입었는데 그 쉘프에 그 뭐가 그러니까 박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뚫려 있는 건데 그런 네, 맞아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옛날에 자주 썼던 이게 젤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젤리턴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집에서 어르신들이 가끔 쓰는 이제 젤리턴 그런 건데 이거를 써서 붙이기도 뭐죠? 합니다. 이건 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른이라는 곳에서 네네. 거기서 배우 하나가 이제 귀가 오래된 물려서 상처를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붙입니다. 이게 이제 젤리턴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이것도 젤리턴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팔이 부러진 건데 이 어머나. 팔을 이렇게 인조인간 같은 거죠. 예, 부러진 예, 거라서 쌀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영화나 TV에 나오는 장면들이 그렇게 해서 다 연출이 되는 그렇죠. 거. 와.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붙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실리콘인데 레메디에서 보면은 꾸매는 장면이 있고요. 이분이 많이 이제 다쳐서 네. 병원에 들어온 건데 네. 매를 맞았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많이 코도 부러지고 이마도 찢어지고 그래갖고 그 씬 자체는 그 장면은 병원에 들어와서 꾸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 때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이게 그 배우의 얼굴을 저희가 실제 본을 뜬 거고 거기다가 조각을 해서 다시 저희가 이런 스킨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색칠을 하고 셋에서 붙여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눈썹도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네. 뭐 너무너무 다양하고 뭐 지금 화면으로 다 담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제가 옆에서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진짜 실제 사람 피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상당히 정교하고 비슷하네요. 예, 작업들이 많겠어요.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비라든가 괴물 같은 거를 할 때 네. 스킨을 미리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갖고 작업도 하고 이거는 이제 레이텍스 젤리턴을 같이 합친 건데 또 이런 실리콘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색칠을 해서 이런 거는 저희가 화상 이거는 진짜 화상에 쓰였던 화상을 만드는데 네, 불에 데인 그 화상을 그렇게 근데 화상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화상이냐면은 이거는 물이나 케미컬에 띤 화상을 저희가 만든 거고요. 네네. 여기 보이는 이 가면도 화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4도 화상을 쓴 건데 무서운데요? 예,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고요. 네네. 이거는
죄수가 정기로 이렇게 쓰인 거에 4도 화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종류가 많고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대머리 또는 민머리, 네네, 민머리죠. 맞아요. 많이들 하시죠. 예. 변장하실 때. 예, 네네. 그 민머리를 쓰는데 쓰는 볼캡입니다. 이걸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씌워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예. 네, 거의 피부에 가깝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궁금한 게 사실 그럼 촬영 현장에 나가시면 실제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촬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네.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잠을 못 자는 게 잠을 못 자는 게 많이 힘들고 네. 그리고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불규칙합니다. 네. 저희가 촬영 시간 보통 한 이제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씩을 하고 특히 분장하는 사람들은 배우가 출근을 할 때 출근을 해서 배우가 퇴근을 할 때 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배우들이 영화셋에 있는 한은 계속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잠을 못 자고 이게 스케줄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촬영 도중에는 뭐 주말이라든가 롱 위켄드라 이런 건 없고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때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활이 많이 줄어들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잠 못 자가면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아서 계속 그 일을 고집해서 하시게 되나요? 제가 사랑하는 건 미술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사랑하는 진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정말 사랑을 해야지 제가 좋아해야지 일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힘든 일을 해도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거 이상의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도 받고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수도 받고 또 이런 셋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분장을 한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놀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의 네. 그런 기쁨을 느끼죠. 뭐 상당히 행복하신 분이네요.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럼 주로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입에서 입으로 가고 또는 전에 같이 일했던 프로듀서들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제가 이 카나다 노조에 있다 보니까 노조가 저의 그런 에이전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노조를 통해서 잡이 들어오고 일이 들어오고 그 일을 그렇게 잡는데 그 외에도 뭐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면은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력서를 보낸다든가 컨택을 제 나름대로 해서 잡을 잡고 똑같이 인터뷰도 하고 폴폴리오 보여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잡을 구하게 되죠. 네. 근데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분장사로 일하면 도대체 아까 근무 조건 말씀해 주셨지만 보수라고 얘기를 하나요? 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전반 일반적인 예. 보수라든가. 네. 이 분장이라는데 참 보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보수의 조건은 어떤 분장을 하고 분장사의 그 경력에 따라서 네. 이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패션 같은 경우 이제 뭐 뷰티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통 저희 쪽에 분장사들이 일을 하는 게 보통 풀데이라고 그래갖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시간 자체가 보통 한 10시간에서 12시간을 기본을 잡으면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반나절, 하프데이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패션 쪽은 뭐 작게는 뭐 시간당 뭐 한 20불에서 넘게는 한 100불이 넘어갈 때가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지금 영화, 방송, 네. 특수분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정해줍니다. 노조에서 정해주고 노조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네. 이 정도 페이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은 제가 다시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하는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 하나가 들어오면은 영화라든가 이런 또는 이제 드라마 네. 같은 게 들어오면 보통 작게는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뭐 비중이 있는 쇼를 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쇼면은 웬만한 분들 1년 연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개월 일하고 1년 연봉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요?
직업 바꿔야 되겠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뭐 데니얼 씨 말고도 분장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바쁘게 일하신다는 이유는 본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본인만의 데니얼 씨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기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스페셜리티 그런 게 있다면 롱런하는 비결이 뭘까요? 글쎄요, 뭐 정말 뛰어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글쎄 저한테 비결이라면은 저도 그렇게 특별히 제가 계획은 한 건 아닌데 보통 이런 뷰티 메이크업, 뷰티 분장을 하시는 분들은 특수 분장이라든가 영화 쪽에 약간 좀 적게 하신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약간 이제 좀 적으실 수가 있고 또 특수 분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뷰티 쪽을 안 하십니다. 15년 동안을 계속 이것저것을 모든 분야의 분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영역이. 영역이. 그리고 네. 또 제가 갖고 있는 그 특기 중에 하나가 이 에어브러쉬 분장이라는 게 있어요. 에어브러쉬 메이크업인데 네. 그 장비를 써서 하는데 조금 복잡하고 네네. 장비도 비싸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특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작품이 들어오면은 작품을 선택하기가 편하고 또 작품을 주시는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볼 때 보면은 데니얼은 커버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일이 몇 역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 하나를 네. 이제 고용을 하면은 다른 쪽은 고용을 안 해도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데니얼 씨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아니면 또 이제 본인만이 뭔가 목표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쪽 일을 하시면서. 네. 아무래도 예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습하고 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저만의 어떤 분장도 좀 하고 싶고 네. 그러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네. 해서 좀 좋은 작품도 좀 많이 만나서 네. 기회가 된다면은 좀 상도 좀 받아보고 싶고 제가 저도 어떻게 응원하겠습니다. 상만을 이렇게 좀 피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작품도 좋은 게 걸리는데 어쨌든 그런 욕심이 좀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네. 한국에 나가서도 좀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는 뭐 꼭 뭐 어떤 한국에서의 어떤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영화에 참여한다기보다도 후배를 키울 수 있는 후배 양성의 그런 어떤 교육 쪽에도 좀 욕심이 있습니다. 꼭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평소에도 그렇고 좀 분장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새롭게 저런 직업 참 괜찮을 것 같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3개월 일하고 1년. 그래서 이제 분장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입장에서 좀 좋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 특수 분장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네. 모든 분장의 많은 부분을 제가 섭득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다방면의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쪽 일 자체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쪽이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장사들은 내가 이 정도 돈을 받으니까 이 정도 일을 하고 돈을 안 받으니까 일은 안 하고 이런 분장사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끼리 여기서 얘기를 할 때 페이책 아티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의 가격에 따라서 자기의 재능의 어떤 질을 정한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네. 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술인이니까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분장 쪽이 앞에서 보실 때는 참 큰 일 같이 보이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거친 뒷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이니까 이런 어쩜 그 감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좀 주의를 하고 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어디까지나 프로다운 그런 근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그리고 일단 데니얼 씨가 지금 포부를 밝힌 것처럼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꼭 수상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해도 실패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작 새로운 일을 해내는 사람은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흔히들 장롱면허증이라고 하고, 또 날개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오리처럼 날지 못하는 것처럼 타성의 틀에 안주해서 모험심과 새로운 발상, 의욕을 잃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는 더 이상 없겠죠.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무엇이든 마음 먹었을 때 겁내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전하는 여러분을 적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